안녕하십니까. 네, 화성문화원에서 연구원직을 맡고 있는 김명수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강좌는 2020 화성문화원 문화학교 특강이고요. 한 경계인의 삐딱이 세상보기 연안 박전 읽기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총 16강의 강좌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는 총 13강, 오늘은 13강을 진행할 차례입니다. 고전문학자 박수밀 선생님을 모시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가 계속 이제 연암 박지원의 산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이제 특별히 한번 의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아, 의리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동서양을 크게 나눌 때 서양은 전통적으로요,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와요. 예. 근데 이제 그것에 비해서 이 동양 사회는 오히려 우정과 좀 비슷한 의리라는 개념을 되게 중요한 그 가치로 여겨와요. 예. 그래서 뭐 서양이 정말 어떤 사랑 담론이 이렇게 뭐 담론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은 예.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주로 많이 중요하게 여겨왔다면은 동양 사회는 물론 이제 공자의 인이라는 개념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의라고 해서 이제 그 의리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그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의리와 관련해서 이제 연암도 이렇게 이제 또 좋은 그 작품을 남기고 있어서 뭐 그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풀어갈까 하는데요. 의리요. 네, 우리가 이제 의리에 대해서 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우리 김 선생님 의리하면 좀 떠오르는 인물 좀 없습니까? 누가 딱 떠오르는? 지금 내가 이렇게 딱 여쭤봤을 때 선생님이 원하시는 인물은 누군지 대충 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저는 아이유. 네, 아이유. 네, 아이유 뭐 저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예, 네. 아이유가 어떻게 저는 이제 의리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이유를 왜 그렇죠? 제가 예전에 제가 사회생활 처음 시작할 때 그 신시컴퍼니라는 뮤지컬 회사에서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 있다 보니까 그때 제가 모시고 같이 제가 모셨던 상사분께서 이렇게 뭐 연예계 분들이랑 많이 알아서 아이유의 사인을 받아준다고 했는데 그때가 2008년이라서 그때는 좀 이렇게 정말 신인이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난 그런 건 사람 잘 몰라요. 아, 진짜 천의 한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아이유가 그때 신인 기획사고 제 상사랑 뭐 친구 매니저랑 친구 먹을 정도로 좀 약간 좀 작은 기획사에서 시작을 해갖고 기획사가 이렇게 아이유 때문에 커졌어요. 그래갖고 아이유가 아마 계약이 만료가 돼서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다 아이유가 딴 회사 갈 줄 알고 그냥 아이유는 딴 데 가겠지, 너의 길을 응원해 막 이랬대요. 그랬더니 아이유가 화를 내면서 아니 좀 같이 해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해달라,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회사 식구들을 다 챙겨서 또 자기가 또 소녀 가장처럼 이제 다시 또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회사에 갔으면 더 좋은 조건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같이 했던 사람들과의 의리를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의미였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럼 김 선생님 이제 아이유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거 때문에 많이 좋아졌어요. 사실 별 생각이 없었는데. 네, 저도 좋아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어떤 아이돌 느낌이지만은 노래 잘하는 뮤지션 느낌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저도 텔레비전에도 본 게 있어서 아이유 괜찮은 가수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또 김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의리 이미지까지 포개져서 더 괜찮은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내가 뭔가 예상한 인물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누구를 말씀하신 거예요? 의리 김보성 선생님. 아, 김보성. 그렇죠. 본명은 허석이죠. 네, 저도 허석이구나. 예, 뭐였죠? 있잖아요, 비밀이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나옵니다. 아, 그랬구나. 영화에. 허석으로 나와요. 저는 김보성 하면은 사실 떠오른 게 그 옛날에 그 투캅스 3인가 거기서도 이렇게 이제 투캅스 2입니다. 2에서 나왔구나. 1에서는 이제 맞아. 네, 안성기. 박중훈이 안성기. 타락했는데 이제 그때 또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진짜 많은 걸 알고 있네요.
네. 저도 알겠어요. 터미네이터 맞아요. 형사로 나오죠. 거기서. 네, 맞아요. 아, 맞아. 저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사실은 김보성 요새 이제 그 왜냐면은 김보성이 그 의리, 마무 의리 이거 하나로 그냥 예. 빚도 다 갚고 한창 이제 CF에서 인기가 있어서 저도 이제 김보성 이렇게 이제 떠올릴 것 같았는데. 그래도 또 아이유까지 말씀을 해주셔서 예. 어쨌든간 뭐 또 이렇게 좋아하는 가수가 또 의리 이미지까지 또 이렇게 더 보태주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예.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우리 동양 사회 하면은 이제 의리라고 했는데 예. 사실은 이제 동양 사회에서 의리 하면은 이 의리를 표상하는 인물이 두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 한 인물은 일단은 관우라는 인물이에요. 아, 관우. 이 관우를 그렇죠. 이야기하자면 되게 긴데 여기서 이제 또 관우가 또 중심이 될 수는 없겠고 예. 또 관우는 공자보다 더 인기가 있었어요. 지금도 인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 예를 들어 이제 예컨대 이거예요. 공자의 시호가 문선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묘를 문묘라고도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왕의 시호잖아요. 예. 그런데 이 저기 관우는요 대제의 시호까지 얻어요. 그러니까 황제의 시호까지. 그래서 우리 저 공자님은 유학에서 성인이죠. 예. 근데 우리 저 관우는 유불도를 통합한 신이에요. 유일해요. 그래서 청나라 때 예컨대 이제 공자 사당이 5천 개였다면은요, 예. 관우의 사당은 30만 개에 가까웠대요. 그렇군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관우라는 인물이 정말 그 의리의 이미지가 우리 이제 동양 사회가 워낙 의리를 좋아하니까 예. 굉장한 인기를 끌었는데, 근데 오늘 이제 주로 나눌 인물은 이 관우가 아니고 예. 관우와 더불어서 인기는 못 미치지만은 또 오히려 우리 이제 조선 사회에서는 관우보다 더 인기 있었다. 왜냐하면 이제 관우는 이제 무인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불교 이미지도 있고 해가지고 도교 이미지도 있어서 예. 오히려 유학 사회에서는 관우가 아닌 바로 이제 제가 같이 할 그 백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그 인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흥보가 기가 막혀 나오는. 백이도 나와요 거기에? 그렇죠. 흥보가 기가 막혀. 백이 숙제 줄여 죽던 수양산으로 가오리까. 그게 흥보가 그렇구나. 흥보가 나오거든요. 흥보가 기가 막혀에도 나오고. 그렇구나. 저 진짜 그래. 흥부가 기가 막혀 노래를 알고 있었는데 거기 백이 숙제가 나오는 줄은 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거 지금 정말 좋은 그 떠오르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바로 그 백이 숙제. 예, 저는 줄여주군. 그 이제 판소리 배우고 와 진짜 흥보가 기가 막혀 노래가 판소리를 기가 막히게 재창작했구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흥부가 기가 막혀 노래도 이렇게 신나고 좋잖아요. 네. 그렇군요. 연령대가 다들 아시는 연령대가 많이 보실 그 노래 많은 분들이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백이 숙제까지 나오네. 예. 우리 저 고종 공부하는 데는 딱인데요. 제가 이것도 좀 엇나간 얘기인데 예전에 엇나간 얘기가 재밌어요. 이 판소리 하는 이게 그 입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고 전 취미반이니까 네. 선생님들이 입시 공부하는 친구들을 막 쥐잡듯이 잡고 저희한테는 막 살랑살랑 재밌게 해주시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다 같이 이제 선생님한테 같이 배우는 제자라고 네. 노래방에 갔는데 네. 제가 흥보가 기가 막혀를 부르니까 애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요? 그럴 수 있겠구나. 판소리 전공하는 애들이면 알 줄 알았는데 네. 그게 벌써 5년 전이니까 흥보가 기가 막혀를 알면 완전 그냥 라떼입니다. 그래요? 그렇구나. 그렇게 막 아는 척하면 안 되는 거구나. 예. 자, 그러나 우리 뭐 이거 유튜브 보는 또 시청층이 네, 그렇죠. 40대에서 50대.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 이렇게 공감력이 되게 셀 거예요. 예. 그래서 흥부가 기가 막혀는 알 거라고 믿고요. 자, 그럼 이제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은 의리를 다시 묻는다. 예, 의리를 다시 묻는다. 그래서 김보성도 나중에 한번 소환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우리 박지원 이제 그 산문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론 작품은 2개밖에 안 돼요. 그렇군요.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론이 오늘날 개념으로 보면 이제 어떤 평론, 논설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건데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옥세론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이 백이론인데 백이론은 특별히 상하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한 게 또 뭐냐면은 백이론은 애초부터 발견된 게 아니라 그 연암의 이제 그 아들인 박종채가 아버지 문집, 이제 연암의 문집을 이렇게 수습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남의 집 어딘가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해가지고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백이론은 뭔가 이제 내용 자체가 조금 더 미묘하니까 연암이 선뜻 이렇게 보여주기 또
그러니까 뭔가 또 문제적일 수 있는 거예요.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예. 자 일단은 그러면은 이제 백이론 한번 시작을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서 한번 실마리를 우리가 풀어갈게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예. 사기에 무왕이 주를 정벌하려 하자 백이가 말고삐를 잡으며 충고했고 무왕이 은을 멸망시키자 백이는 부끄럽게 여겨 수양산에서 굶어 죽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논한다. 백이가 무왕에게 충고했다는 사실은 경서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제나라 동쪽 시골 사람의 말인데 사마천이 취해 사료로 삼았으니 믿을 것이 못 된다. 그러나 이 책을 믿는다면 논의할 만한 점이 있다. 네. 이것도 구비문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보면 예 맞아요. 지금 잘 말씀하신 거예요. 제나라 동쪽 사람의 말은 뭐 그냥 입에서 전해진 거라서 그렇게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할 때 이제 제나라 동쪽 사람의 말이라는 거를 이제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어쨌든간 사기에 이제 무왕이 주를 정발하려 하자 백이가 말고기를 잡으며 충고했고 무왕이 은을 멸망시키자 백이는 부끄럽게 여겨 수양산에서 굶어 죽었다고 했다. 이 내용이 수양산에서 있죠? 주려 죽었다는 게 저 얘기. 네네. 이 일단은 아마 이제 또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을 위해서 백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제가 짤막하게 얘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우리 이 동양 사회에서는 어떤 이제 인물이 이렇게 뜨려면 별이 되려면 이분이 보증을 해줘야 돼요. 우리 공자님인가요? 그렇죠. 공자님이 보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공자님께서 우리 이제 논어에 보니까 이 백이라는 인물을 소환해가지고 백이는 정말 현자다, 현인이야, 남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한껏 치켜 세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백이가 그 전에 누군지 몰라도 공자님이 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백이가 누구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백이를 갖다가 이제 굉장히 어짐을 구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되게 이제 어떤 효를 한 인물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우리 이제 또 동양 사회의 가장 큰 고전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양에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다면 동양에는 이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서양에 성경이 있다면은 그러면 이제 동양에는 그 이제 유교 사회니까 논어 맹자가 있는 거야. 사서 경전이 있는 거야. 사서 삼경이 있다. 그리고 서양의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다면은 우리 동양에는 이게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성격은 좀 다른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동양 사회에서 한중일 동아시아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책하면 이 책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사마천의 사기. 사기예요. 이 사기 중에 가장 재밌는 게 바로 열전이에요. 이 열전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바로 백이열전. 백이전이라고 불리는 백이열전이에요. 다른 거 몰라도 집합은 알듯이 수학의 정석 풀다 보면 집합은 알듯이 백이의 이야기는 알게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백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논어에서도 그냥 백이는 백이는 현자야 이런 식이었지 줄거리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백이열전을 통해 줄거리가 알려지게 된 게 이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고죽국에 이제 군주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자기 이제 그 계승할 그런 이제 군주를 세우려고 하는데 군주는 대개 몇 제를 세우죠? 첫째를 그렇죠. 세우죠. 첫째 이름이 이제 백이. 그랬는데 이 고죽국 군주가 백이 대신에 셋째인 숙제를 갖다가 자기 자리에 앉히고 싶어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백이 숙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알려진 바 이제 이렇게 그걸 이름으로 알고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은 원래 원 이름은 따로 있고요. 백이라고 할 때 그 백은요 우리가 관습적으로 지금 말할 때 마지 첫째 할 때 백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형제 서열을 할 때 백, 중, 숙, 계로 나눠가지고 첫째는 백, 둘째는 중, 셋째는 숙, 막내는 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첫째 큰아버지는 백부 그렇죠. 그다음에 둘째는 옛날에는 숙부, 그다음은 중부, 그다음에 숙부님, 계부님 그랬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은 그 작은 아버지가 그냥 하나로 통칭됐어요. 우리가 작은 아버지를 뭐라고 할까요? 숙부라고 그렇죠. 하죠. 그래서 백부와 숙부로 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숙부님은 셋째예요, 셋째. 그래서 어쨌든 그럼 숙제는 몇째라는 걸 말하죠? 셋째잖아요. 그러니까 셋째인 숙제를 갖다 왕이 앉히고 싶어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래 우리 군주의 말을 따라가지고 숙제를 왕이 앉히자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백이가 내가 부담 줄 수 없어 해가지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요. 근데 이게 숙제도 또 되게 착한 동생이었거든요. 그렇죠. 형님이 계신데 내가 군주에 오를 수 없다 해가지고 자기도 피해서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누가 남았죠? 이제 둘째가. 그래서 둘째를 군주로 앉히고 첫째와 이제 셋째 백이와 숙제는
이 나라에 이제 이게 부담을 줄 수 없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서백이라고 하는 그 이제 그 제후국 나라에 희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이게 효자로 소문났어요. 예. 그래서 백이숙제가 저 노인을 잘 공경한다는 희창한테 가자 해가지고 갔는데 예. 이미 그 희창이 죽고서 그 아들인 희발, 사실 희창이라는 사람을 좀 쉽게 말하면 문왕이에요. 그다음에 예. 희발은 무왕이에요. 아. 이 무왕이라는 사람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예, 이 무왕이 맞아요. 그냥 제가 이제 무왕으로 할게요. 무왕이 그 당시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은나라, 우리가 상나라라고도 불리는 은나라의 이 저기 그 군주가 누구였냐면 제후가 저기 왕이 그 누구죠? 주라고 하는 주왕 예, 폭군이었어요. 폭군. 중국의 3대 폭군 중에 하나. 달기랑 막 그렇게 네, 그렇죠. 쿵짝쿵짝했던 네, 주왕이군요. 맞아요. 그래서 이 주왕이 이제 폭군이다 보니까 무왕이 취작. 원래 이제 신하국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 타고서 딱 출정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백이숙제가 딱 도착을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무왕의 말고삐를 잡고서 아니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이거 제사도 제대로 지내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거는 이건 효에 어긋납니다. 아, 그다음에 그렇군요. 신하된 자로서 임금을 시해하는 것은 이것은 인에 어긋나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후국이었기 때문에 신하국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말리니까 병사들이 주변에서 백이숙제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이 중왕의 최측근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강태공이라고 불리는 태공망인데 강태공이 누구냐면은 강태공 혹시 들어보셨어요? 강태공이야 뭐 하는 사람? 그 낚시를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을 맞아요. 강태공이라고 하죠. 미숫가에서 낚시질을 하면서 때가 오기를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나이 70이 다 돼서야 그 문왕이 발탁을 한 거예요. 요거 이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하면은 막 꿈이 어쩌고 저쩌고 기니까 그냥 다 생략하고 문왕이 발탁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무왕이 계속 이제 총리로 다 계속 있었던 거죠. 측근으로. 예. 그랬는데 이제 이 태공망이 그러니까 강태공이 이 사람들은 의인이야 살려줘야 돼 해가지고 살려줘 보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백이숙제는 이제 떠나는데 결국 무왕이 주를 무너뜨리고, 그죠? 그리고 이제 주나라를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백이숙제가 내가 이 나라에선 살 수 없어. 그래가지고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캐먹다가 어떻게 돼요? 굶어 죽잖아요. 죽었다는. 저기 써 있네요. 아, 그렇죠. 그 이제 비운의 인물인데. 예. 뭐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산나물 이제 고사리 캐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놀림조로 아니 당신 그 고사리도 누구 땅에 난 건데 그걸 먹는단 말이요?라고 이제 핀잔을 주니까 고사리도 그냥 먹지 않고 굶어 죽었대요. 이제 그래서 저기 백이가 무왕에게 충고했다는 사실은 경서에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써 있죠. 예. 그 충고했다는 게 이제 예. 말을 잡고 막 충고한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한 거. 예. 그거를 뭐 이제 학자들은 간벌론 유식하게 그랬는데 예. 그거는 경서에는 없는데. 사마천 사기가 어디 뜬 소문 듣고서 집어넣은 거야 라고 말하면서 어쨌든 간 사실은 믿을 만한 게 못 되는데 이 백이 얘기가 사마천이 이렇게 집어넣고 예. 또 이 사마천이 워낙 인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믿으니까 내가 그러면은 좀 이거를 그냥 사실이다 치고 얘기 좀 해볼게 라고 이제 시작하는 게 바로 이제 연안 백이론의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PPT를 살펴보실 것 같으면 이게 또 우리 그 시조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거잖아요. 그렇군요. 한번 선생님 한번 읽어보세요. 예. 성산문의 수양산 바라보며입니다.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줄여 죽을 찐들 채미도 하난 것가. 비록의 푸세 것인들 귀인이 따해 놨다니. 네, 이거 약간 고어네요. 네, 원문을 그대로 제가 이제 하는 바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백이숙제 원망하노라. 이 백이숙제가 예, 이제군요. 이제 이제 줄여가지고 이제라고 한 거고요. 줄여 죽을 굶주려 죽은 찔들 채미 고사리도 그런 거 푸성키도 그거 캐먹을 것이냐. 비록 그것이 푸성키 것인들 그거 누구 땅에 났나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자 일단은 수양산은 이제 이게 이제 성산문이잖아요. 성산문의 그 누구냐면은 사육신의 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이제 세조가 되잖아요,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그 정변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풍자, 비판한 시조가 되겠는데 여기서 그러면 수양산은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야. 수양산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수양대군.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두 가지 뜻을 담은 것을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문학 수사법으로는 중의법이라고 해요. 네, 이거 혹시 저 듣는 분 자녀 교육할 때 이 시절 나면 자, 수양산은 중의법입니다. 그러니까 내 수양산을 바라보며 백이숙제를 원망하는데 뭘 원망하느냐 하면은 굶주려 죽을 찔들 왜 고사리를 캐먹니? 그거 푸성키지만 그거 누구 땅에 난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 원망한 거는
야, 고사리 그것도 먹지 말았어야지. 왜 그거 캐먹다가 굶어 죽어? 그것마저 먹지 않고 그냥 죽었어야지. 라고 이제 원망한대요. 무섭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거보다 더한 절의를 지킬 거야 라는 뜻이 그렇군요. 담은 거예요. 네. 그럼 누구에 대한 충절을 담은 거죠? 이거는 단종에 대한 충절을 그렇죠. 단종에 대한 충절을 담았겠죠? 담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종에 대한 충절을 이제 이 백이 숙제의 고사를 끌어와서 나는 백이보다 더한 정절을 지킬 거야.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백이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는 백이보다 더한 지조를 지킬래.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백이 숙제가 일단 이제 백이 숙제는 우리가 되게 집안에서도 이제 저도 이제 그 기억나는데 저는 이제 삼남일녀예요. 예. 동생이 셋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웃 분들이 우리 이제 엄마 이름을 부를 때 누구 엄마 이러겠어요. 야, 수미리 엄마 그러겠죠. 그렇죠. 수밀 엄마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되게 첫째를 따와요. 맞아요. 예. 가만있어 봐. 어떻게 되세요? 저도 첫째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본인 이름을 예, 저희 어머니도 뭐 그렇게 한다면 됐죠. 이제 그렇게 예. 했겠죠. 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제 첫째를 갖다가 주로 하는데 백이 숙제도 그래서 늘 백이를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숙제가 둘째이다 보니까 그냥 대표로 백이를 얘기하는 건데 예. 백이 할 때는 백이 숙제가 같이 포함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그렇군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갑자기 놓쳤어. 성산문이 성산문 얘기하고 있었죠. 예. 그래서 이 백이가 이제 예.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되냐 하면은 일단은 아까 이제 효의 상징. 예. 예, 왜냐면은 그렇게 이제 뜯어 말린 것 자체가 이제 효가 아닙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제 그 부모를 곡진 여기는 효의 상징.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이제 이거 조금 더 이제 이따 논의를 하겠지만은 어쨌든간 백이는 무왕이 신하국이었기 때문에 그 폭군인 주를 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있었던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왜 그랬냐면은 유학의 전통은 충신은 불사이군이라 해가지고 예, 그렇죠.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데요. 그래서 좀 임금이 좀 시덥잖아도 끝까지 참고 가는 거죠. 참고 그거를 갖다가 뭐 간언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유학의 시대, 조선 시대는 신하가 제가 그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신하가 귀향을 가도 성은이 망극합니다. 임금이 야 너 사약 먹고 죽어. 그래도 어떻게 말해요? 성은이 망극합니다 하고 죽어요. 예. 그리고 야 날씨가 참 이렇게 좋아서 내가 참 삶이 좋아. 그러면 그것도 또한 역군은 이셨다 해가지고 또한 임금님의 은혜로구나. 예. 그냥 모든 거를 다 어떤 군주에 대한 그런 충성으로다가 승화를 시키는 게 바로 이제 조선시대 유학의 특징이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충신은 불사이군이라 이 전통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변함없는 유학의 전통에 의거해서 이제 백이도 그렇게 이제 바로 불사이군의 전통 이제 이런 게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의리 이렇게 뭔가 한 가지 사람을 갖다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리의 상징으로 이제 자리매김되다 보니까 예. 그런 이미지가 겹쳐져서 어떤 군주에 대한 변함없는 의리라든가 충성을 강조할 때는 백의를 끌어다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중국도 그렇고 우리 조선 사회도 그렇고 어떤 인물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많은 걸 차지하는 게 당연히 백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렇군요. 조선에서도요 백의론이 엄청 많아요. 자 그런데 예.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일단은 좀 PPT를 한번 정리를 할게요. 예. 그래서 우리 저 백의의 상징은 효의 상징, 예. 불사 이군의 표상, 예. 강직한 지사의 전범, 지사이자 목숨을 의리, 바쳤다. 그렇죠. 예. 의리의 전범, 예. 이제 이런 걸로 되는데.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요. 예. 무왕의 주정벌과 백의의 그러니까 아사 굶어 죽는 건 서로 다른 의리죠. 왜냐면은 무왕은 저 폭군이니까 우리가 혁명을 일으켜서 예. 바로 잡아야 돼 예. 이런 입장이고 백의는 반대로 그 임금이 시원찮아도 어쨌든간 끝까지 지켜야죠. 그럼 서로 다른 의리잖아요. 예. 그러면은 백의가 이렇게 막 이렇게 칭송이 되면 무왕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죠? 나쁜 사람이 그렇죠. 돼야 되죠. 나쁜 놈이 돼야 되잖아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공자와 맹자께서 백의도 칭찬했지만 무왕도 칭찬을 한 거예요. 그렇군요. 예. 무왕도 또 이게 저 현자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을 다 칭찬을 한 거예요. 예.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서로 다른 길을 지향했는데 공자와 맹자께서 두 사람을 다 성인까지는 아니, 저 공자 백의는 성인에까지 갔어요. 어떤 현인의 반열로 칭찬을 했다면, 예. 그러면은 두 배치되는 의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때문에 후대의 학자들이 골치가 되게 많아진 거예요. 그렇군요. 한 사람만 떠받들면 좋은데 두 사람을 다 칭찬을 하니, 그것도 이제 공자 맹자가. 이렇게 방향성이 다르니까요. 그렇죠. 두 인물이. 네.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옆에 무왕을 도운 또 태사국은 이걸 이 사람을 또 어떻게 또 평가해야 되는가 이런 복잡한 문제가 이제 있어가지고 예. 뭐 예컨대 이제 우리가 소동파 있죠. 동파육이라고 돼지고기도 있지만은 소동파. 이제 그래서 이제 소식 같은 경우에는 무왕론을 써가지고 무왕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충신 불사 이군에 어긋났으니까. 그러니까 백의를 높이면 절대화하면 할수록 무왕은 좋지 않은 사람 인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백의는 일단 기준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워낙 칭찬을 해놨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무왕을 가지고 어떤 그런 이제 이거를 갖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게 이제 고민이 많아진데 연암도 이제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은 백의가 이렇게 무왕한테 충고를 했다는 것은 경서에 없다라는 말을 한 거는 사실은 그 속내는 뭐냐면은 연암은 그 백의가 이렇게 무왕한테 이렇게 치러가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간했다는 걸 믿고 싶지 않다는 속마음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자 일단 한번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김 선생님은 백의와 무왕 중에 자 누구의 입장에 서시겠습니까? 참 어려운 그죠? 어려운 문제죠. 네. 저는 그래도 무왕에 더 힘을 싣는 편이에요. 네, 무왕이 더 이제 마음이 간다. 뭐 어떤 면 뭐 있을까요? 어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계속 이렇게 그 예전에 그 선생님께서 기득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잠깐 얘기한 적이 있죠. 네, 결국에 이제 기득권이 되어 버리니까 계속 그 기득권을 유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렇죠. 뭔가 이제 어떤 쉽게 말하는 개혁 정신을 가지고 좀 고칠 수 있을 때 더 나은 사회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뭔가 부패한 거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뭐가 바뀔 수 있는 환경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무왕의 입장을 지지하겠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뭐 이거는 정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냐면은 학자들의 정치적 처지나 자기가 처한 현실에 따라 백의에 대한 이미지가 다양하게 나타나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소동파 같은 경우에는 무왕은 나쁜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후대에 또 많은 사람들이 무왕을 또 지지를 해줘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무왕을 지지하려면 일단은 공자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공자가 백의를 성인이자 현인의 반열로 칭찬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문제를 어떻게 비껴가느냐. 일단은 요게 좀 흥미롭죠, 되게. 자 첫 번째는 백의의 도는 상도다. 이 상도는 변함이 없는 도. 그러니까 원칙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데 무왕의 도는 권도다. 이 권도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융통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면서 어떤 하나의 원칙이 있지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는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권도라고 하는 거는 융통성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원칙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는 특별한 다른 상황들이 있을 때는 그 상황을 나아가는 게 전체를 봤을 때는 지혜로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왕의 도는 권도다. 이제 이런 입장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입장은 아까 이제 연암도 얘기를 했지만 백의가 무왕을 간했다는 거는 이거는 없는 건데 사마천이 그냥 조들은 말로 끼워넣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백의도 간한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백의도 무왕을 치러가는 거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그런 식이군요. 네네. 그게 되게 저는 그냥 얘기 못하고 그냥 소심하게 수양산에서 고사리나 캐먹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백의도 반대한 것은 아닌데 근데 이제 그 어떤 그거를 후대의 사람들이 백의를 갖다가 좀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야. 그러면서 근거 많이 돼요. 뭐냐면 그때 백의 나이가 되게 늙었거든요. 7, 8술 된 노인이 그 무왕까지 있는 데까지 이렇게 또 거리를 측정해 봤더니 너무 먼 거예요. 그 간다는 게 불가능하다. 옛날에도 그런 걸로 논쟁을 많이 했군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알리바이를 갖다 이제 이렇게 찾아내 가지고 요건 확실히 꾸민 얘기가 틀림없어. 백의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했지만은 사람들에게 그 충신은 불사 이군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어떤 원칙이 중요하다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였어야 이런 논리를 대는 건데 자, 요거 어쨌든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조선 사회를 한정해서 보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어떤 한 임금에 대한 충성이다 보니까 사실은 김시습도 이 백의론을 써가지고 백의를 칭찬하는데 무엇을 투영시킨 거야? 백의의 이미지가 누구랑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백의가 주 무왕을 지키겠다는 이미지는 내가 누구를 지키겠다는 이미지? 단종을 지키겠다는. 그렇죠. 단종을 지키겠다는 그 이제 마음을 백의의 마음에다 투영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백의를 칭찬하기 시작했고요. 예. 또 이제 조선 후기에 가면은 그 조선 후기에 이제 우리 북벌론 대명의리 명나라에 대한 의리 예.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이제 투영을 시키는 거예요? 그 그러면 명나라에 이제- 대한 의리를 바로 이제 백의가 예. 그 주왕을 갖다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 이미지에 투영을 시켜서 오. 한 임금을 갖다가 지키는 걸 어떤 하나의 그 명나라 우리 그 전부터 지켜왔잖아요. 예. 그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투영시켜서 조선 후기 때 이 백의가 바로 북벌과 존주론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이 존주론의 정신이 바로 이제 존화양인데 예. 존화양이라는 건 중화를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친다. 아. 근데 이제 여기서 중화의 개념은 제가 가끔 얘기를 하지만 중화의 개념은 한족이어야 예, 하고 한족이 그렇죠. 만든 중국.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명나라잖아요. 예. 청나라는 만주족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 명나라를 높이고 오랑캐인 청나라를 물리치는 그 존화양이의 정신이 존주론이거든요. 아, 근데 저는 되게 아이러니한 게 예. 뭐냐면은 결국 이제 백의는 어느 나라에 반대인 거예요. 무왕이 어느 나라를 세우죠? 주나라잖아요. 예, 주나라. 그러면 결국 백의가 어느 나라에 반대해서 그렇게 고사리 캐먹다 죽은 거예요. 주나라에 주나라를 반대해서 반대하다 그런 거죠. 죽었죠. 근데 조선 후기에 지금 학자들이 무슨 론? 저기 제가 북벌과 존주론. 예. 주나라를 존숭하는 존주론의 입장에서 백의를 갖다 기리잖아요. 예, 예. 저는 지금의 입장에서 너무 아이러니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백의는 주나라를 반대해가지고 죽은 건데 존주론의 상징이 이렇게 되는 게 웃기죠. 아, 그게 주나라 이게 봉건주의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되게 하는 건가요?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아니 존주론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 저 공자 선생이 노나라잖아요. 노나라가 어느 나라의 제후국? 주나라의 제국. 주나라의 제후국이기 때문에 저기 공자 선생이 주나라를 되게 높였거든요. 그러니까 주나라의 제도와 전통을 높이고 그걸 기반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런 게 다 존주론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백의는 주나라를 반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되게 역설적인 아이러니를 저 혼자 시작부터 예. 다른 품고 학자들은 있네요. 이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저는 혼자 속으로 아, 이거 너무 아이러니해 이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나 어쨌든 간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예. 이제 중국으로 사행을 가잖아요, 다. 그러면은 연행로에서 살짝 비껴 있는데 그러니까 백의 숙제 사당을 모신 거를 이재묘라고 해요. 아, 예. 중국에는 이재묘라는 게 그래서 이제 한 이재묘는 엄청 많고 예. 수양산이라고 하는 그 산만 해도 6개가 있어요. 열하일기엔 5개가 있다고 이제 연암은 얘기를 했지만 예. 그래서 그럼 수양산 밑엔 다 뭘 짓겠어요? 이재묘를 짓겠죠. 이재묘를 이재 사당을 짓겠네요. 지어가지고 기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저 연평 영평이라는 곳 옆에 이제 이재묘가 있다 보니까 예, 예. 사신들이 늘 그 영평 꼭 들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사리국을 끓여 먹으면서 백의 숙제를 기리는 게 하나의 그냥 관습처럼 되더라고요. 예, 예. 네. 이제 그 정도였어요. 근데 연암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한번 읽어보시죠.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연암의 백의론입니다. 백의는 이른바 천하의 큰 어른이자 현인으로 서백이 일찍이 예의로 그를 봉양했다. 이때를 당해 측근들이 그를 병기로 해치려고 했다. 아, 천황이 예로서 봉양했던 신하이며 천하의 이른바 큰 어른이자 현인을 측근들이 바로 앞에서 병기로 해치려 하자 무왕은 오히려 내가 아니라 병기가 해친다고 했으니 접대 태공이 아니었다면 백의가 죽음을 면했겠는가? 네, 사실은 태공이 막지 않았으면 죽었다 이 얘기군요. 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얘기가 긴 거를 제가 이제 또 짤막하게 진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어쨌든 간 이제 백의는 천하의 우리가 옛날에 큰 어른하면 존경받는 그 원로잖아요. 그러니까 백의는 원로이자 정말 현인이에요. 이거는 이제 공자와 맹자가 말씀하셨기 예. 때문에 그래서 서백이 바로 아까 말한 서백창 그걸 이제 그저 백의 숙제를 봉양을 했는데 예. 근데 이제 무왕이 치러 갈 때 측근들이 아까 그 병사들이 치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도 이렇게 공양을 했던 사람이 백의 숙제인데 예. 그러니까 무왕이 변명을 하기를 이제 야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저 병기가 이렇게 해친 거야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변명을 했다고 하는 건데 그럼 이제 무왕을 갖다 지금 좋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안 좋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안 좋게 평가하는 안 거죠. 좋게 평가하고 있는 거 맞죠? 여기서는 예, 예, 그런 것 같은데 늘 연하면 뒤에 아이러니가 일어나요. 예. 자, 한번 좀 읽어봅시다. 이건 읽어볼게요. 무왕은 기자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비간의 묘에 봉분해주고 상용의 마을을 지나갈 때 경의를 표했다. 그러나 오직 백의만은 뜻을 표하지 않았다. 이는 무슨 까닭인가? 아, 그가 살았을 때는 예로서 봉양하기를 문왕과 같이 하고 그가 떠났을 때 신하로 대하지 않기를 기자와 같이 하고 의롭게 여겨 표창하기를 상용과 같이 하고 그가 죽었을 때 봉분하기를
비간과 같이 해야 옳았다. 네, 이게 좀 이제 어렵죠. 사실은 이제 이런 게 뭐 어떤 학술적으로 이제 깊게 가면 사실은 요거 갖고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많은 왜냐하면 요소들이 여기 있네요. 기자, 비간, 상용 이제 이렇게 다 얘기를 그렇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닌데 예. 공자께서 어쨌든간 되게 칭찬해준 인물이고요. 기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줄게요. 왜냐면 우리 기자조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저 기자예요. 예, 그런 거 기자가 아까 저기 뭐죠? 그 주왕의 예. 사실은 숙부였어요. 오. 그랬는데 이제 그 미친 척을 하고 감옥에 갇혀요. 예. 왜냐면은 그 정상인 척하면은 죽일 수도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이제 그 무왕이 이제 주왕을 정벌하고서 감옥에서 풀어줘요. 아. 그래서 이제 이 기자가 예. 이제 동쪽 땅으로 와가지고 세운 나라가 어디였다? 기자조선이군요. 그게 바로 기자조선의 이제 유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 기자예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저 비간은 이제 죽음을 당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봉분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높게 만들어서 제대로 해주는 걸 말해요. 장사를 이렇게, 제대로 잘 치러줬다는 얘기군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어진 의리의 사람들을 무왕이 다 이렇게 대우를 해줬는데 예. 패기만큼은 그대로 내버려둬가지고 굶어 죽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기자가 떠나면은 예. 여기처럼 세 사람처럼 지금 약간 기침이 예. 나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잘 대우를 해줬어야 됐는데 예. 왜 기자만 방치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보겠습니다. 이제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나는 말한다. 탕과 백이와 무왕은 도가 같았다. 그들은 천하와 후세를 염려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탕임금이 거를 추방하자 천하가 흡족해하며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자 탕임금은 진실로 염려해서 말하길 나는 후세 사람들이 나를 가지고 구실 삼을까 두렵다라고 했다. 무왕이 이에 탕임금을 따라 행동하자 천하 사람들이 또 흡족해하며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으니 그 후세를 위해 염려함이 진실로 커서였다. 네. 여기는 이제 탕이 또 이제 그 거랑을 갖다가 이제 무찌르잖아요. 예.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데 후세 사람들이 나를 가지고 이제 툭하면 임금을 몰아내는 구실 삼을까 이제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무왕도 이제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이제 자신을 구실 삼아 가지고 후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툭하면은 임금을 몰아낼까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무왕도. 예. 그래서 백의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예우하지 않은 거는 백의의 의리를 높여줌으로 해서 이제 후세 사람들이 자신을 구실 삼을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이해가 가시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한번 일단 읽어보시죠. 네. 예, 그러므로 백의가 무왕을 비난한 것은 그의 거사를 그르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의리를 밝혔을 따름이다. 무왕이 백의를 분봉하지 않은 것은 그를 잊어서가 아니라 그 의리를 드러내려 했음을 따름이다. 그들이 후세와 천하를 염려한 것은 똑같았다. 네. 그런데 이제 백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주왕을 갖다가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자 했느냐? 무왕을 반대한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자기의 의리를 밝혔을 따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그래 사실은 이제 무왕이 줄을 치는 거는 이 상황에서는 정당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백의도 똑같은 마음으로 후세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무왕을 지지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걸 너무 이렇게 툭하면은 그 명분 삼을까봐 그 유학의 전통인 충신은 불사이군 이게 이제 쉽게 허물어질까봐 예. 그래서 자기의 의리를 드러냄으로써 이제 후세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명분 삼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게 좀 절묘하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답을 찾은 거네요. 네. 그 연암은 이렇게 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앞에서 백의와 탕과 백의와 무왕은 도가 같았다. 그러니까 근데 후대의 우리 학자들은 백의하고 무왕 중에 누구를 더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말만 할 수 있으면 백의가 좋고 네. 실제적으로 자기가 그 안에서 뭘 해야 되면 무왕의 도를 따르고 네. 싶겠죠. 그건 이제 지금의 어떤 굉장히 생각이고. 현실적인 예. 대답이시고 그 당시에는 대부분 절대적으로 누구를 기리겠어요? 당연히 충신은 불사이군의 전통에 의거해서 백의를 절대적으로 상수로 놔요. 그래서 후대에서는 무왕 칭찬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백의를 갖다가 절대적으로 칭찬을 하고 더군다나 북벌과 대명의리의 상징이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백의를 갖다가 이제 자꾸 그렇게 기림으로 해서 백의를 절대화시킴으로 해서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강화하는 그런 논거로 삼았던 거예요. 이런 전통 속에서 연암은 백의와 무왕의 도는 같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생각해 보면 백의와 무왕의 도는 그 세상이 평안하고 내가 왕의 눈치를 봐야 될 때는 백의의 도를 계속 말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이제 반대편에 딱 섰다고 하면 무왕의 도를 얘기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극복해 나가려는 그런 시도를 항상 하는 게 이제 동양 정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하여튼 동양 사회는 전통적으로 좀 임금이 못났어도 예. 그 이렇게 이제 신하가 그 자기가 사약받아 죽으면서도 맞아요. 성은이 예. 만극합니다. 이런 어떤 이제 전통이 좀 있기는 해요. 지금도 그냥 그래서 웬만하면 왕이 그 대통령이 왕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잖아요. 네. 그 어른들 보면 네. 태국도 네. 지금 왕이 있잖아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제 태국 왕실에 문제가 많아서 젊은 사람들은 왕실을 폐하자고 하는데 어른들은 그 문제를 똑같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왕이 그동안 우리한테 좀 인자하게 해준 게 얼만데 이런 것들을 좀 유지해 가는 게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네, 분명히 이제 어른들은 약간 이제 그렇게 좀 어떤 생각하는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조금 더 이제 생각을 좀 다르게 볼 여지도 그치. 많은 것 같고, 특히 이제 연암의 이 논의가 좀 의미 있는 게 뭐냐면은, 자, 그러니까 만약에 연암이 이게 사실 나중에 열하일기를 읽어보면은 그 백이 막 이렇게 사당에서 막 보살이국 끓여 먹고 이런 걸 되게 풍자적으로 희화화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한 발 나아가가지고 예. 되게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는 연암의 속의도가 되게 이제 좀 읽혀지는 게 예. 연암은 저는 무왕에 좀 가까운 입장이었다고 보고 있어요. 아, 그런데 저도 왜 그렇게 저렇게 쓸 수밖에 느껴집니다. 없냐면은 백의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백의를 부정하면서 무왕을 칭찬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씨도 안 먹힌다고 해야 되나? 씨알이 안 막히게 돼요. 왜냐면 그 당시 유학자들은 다 백의를 절대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예. 왕이 딱 그거를 봤을 때 얼마나 네.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또 조금 다른 아닌 게 거예요. 다른 개념인 차원인가요? 거예요. 그런 문제와는 좀 다른 차원이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그래서 연암의 입장에서는 이 어떤 백의를 이렇게 절대화하는 이미지를 깨고 싶은데 예. 근데 이제 백의는 일단 공자께서 칭찬을 했기 때문에 부정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설득이 안 돼요. 그러면. 근데 이 연암이라는 인간은 설득을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자기의 그렇군요. 주장을 펼칠 때 그 자기와 이렇게 반대되는 입장을 어떻게 설득한가를 고민한 사람이다 보니까 글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미묘하고 감춰져 있고 이런 게 되게 이제 많은 건데 여기서도 자 그럼 좋아 너희들이 이제 그런 다 따르는 백이 그래 그거 좋은 사람이라고 하자. 하지만은 반대편에 있는 무왕도 결코 나쁜 거 아니야. 이 사람도 사실은 다 똑같은 백의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예. 얼핏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냥 이렇게 균형을 갖고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어떤 하나가 절대적인데 나머지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상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하나의 신만을 섬기는데 이 신도 괜찮아. 그러면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그게 얼마나 그게 대담한 발언인지? 그렇죠. 지금 부처님이 계신데 거기에 알라신도 좋은 거야.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 여러 신이 받아들여질까요? 다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 생각과 신이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 부딪히는 거는 굉장히 그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이쪽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쪽에선 큰일 나는 얘기가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신을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은 이렇게 두 개의 도가 같다라고 말하는 게 백의를 절대화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쾌할 수도 있지만 예. 그러나 백의를 부정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막 그걸 갖고 뭐라고 할 하기도 수가 뭐라고 없군요. 하기도 이렇게 심각하게 뭐라고 하기도 어려운 이런 어떤 제스처를 취했는데 그러나 이 백의가 상대화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암이 오히려 무왕을 갖다가 더 지지하는 입장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예, 아마 저도 그냥 연암 선생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당연히 그러지 않았을까. 네네. 근데 이게 글을 어디 숨겨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숨겨놓은 건 아닐 테지만 그렇게 그냥 남의 집에 있던 걸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문집에 들어가게 된 건데요. 예. 그래서 연암은 무왕과 백의와 태사공의 도는 같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럼 연암이 이렇게 백의 상대화를 하는 거는 그 북벌과 또 존주론의 허구성을 비판하는 것도 있다고 봐요. 근데 백의론에서는 그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은 열하일기 가면 그걸 굉장히 희화화, 풍자적으로 네, 이렇게 이제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막 그저 고사리 나물 먹고 누군가 배탈이 나니까
백이 숙제가 사람 잡네 이제 막 이렇게 동동 구르는 게 있는데 그 숙제가 이제 숙제 언어 유희를 통해서 막 이렇게 그 장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재밌겠네요. 열아일기 보면 되게 이제 재밌습니다. 열아일기 첫걸음 꼭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죠. 참 열아일기 첫걸음 이러면서 또 은근히 제가 또 제체 홍보하는 거예요. 네. 거기 이제 좀 써 있어요 자세하게. 예. 자, 이 한번 근데 맹자가 무왕을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요걸 읽으면 쉽게 이해될 거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 나라의 선왕이 맹자에게 물었다. 과인이 듣기로는 탕은 거를 몰아내고 천자가 되었고 무왕은 줄을 쳐내고 천자가 되었다 하던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맹자가 답했다. 전해오는 기록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 말했다. 신하된 자로서 제 임금을 시해한 것이 도리에 맞는 일이겠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인을 해치는 자를 흉포하다고 하고 을을 해치는 자를 잔악하다고 합니다. 흉포하고 잔악한 자는 한 평민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평민이 주를 죽였다는 말은 들었어도 임금을 시해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죠. 재밌죠. 이런 얘기를 맹자. 하고 계속 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스케으로 밥도 네. 얻어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인을 해치는 자는 흉포한 거고 의를 해치는 자는 잔악하다. 흉포하고 잔인한 사람은 이거는 하는 범부, 필부에 지나지 않아. 그렇군요. 나는 한 범부를 죽였다는 말을 들었지 임금을 시해했다는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맹자가 굉장히 강한 사상이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맹자 이거를 우리가 역성혁명, 역성은 성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왕조를 교체하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맹자는 무왕의 행위에 정당성을 실어주는 거예요. 저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저 덜 떨어진 인간은 뭔가 바로 잡아야지. 근데 물론 이제 이 전제가 이제 그 전에는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이제 좀 바라야 된다라는 이제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은 어쨌든간 이제 우리 맹자 선생은 그 무왕의 그 주왕을 몰아낸 거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너무 흉악하고 잔인한 것들은 바로 잡아야 돼라는 입장에 있어서 이거는 유학의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되게 혁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흔히 맹자의 역성혁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문 시간 같은데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네네. 너희들 이제 공자 맹자가 다 비슷한 것 같지? 뭐 이러면서 약간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간 뭐 이제 이거는 뭐 사람에 따라 이제 각자 어떤 다양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 무왕과 백의를 바라보는 입장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날 이제 우리 시대의 삶에도 보면은 이게 이제 서로 다른 뭐 이렇게 어떤 주장이 부딪히기도 하는데 그거를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뭐 당파성에서만 보더라도 서로 다른 당파가 부딪히기도 하지만 또 이제 같은 안에서도 또 서로 다른 의견이 부딪히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힘든 것 같아요. 네, 그게 왜냐면은 특히 뭐 정치 쪽으로 가면은 2인자도 용납이 안 돼. 1인자만이 살아남기 때문에 또 그 안에도 또 서로 부딪히는 게 생기고.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은 세계관을 지향해도 그 안에 서로 부딪히고, 부부끼리도 서로 부딪히고, 친구 간에도 서로 부딪히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조화롭게 이제 풀어가느냐. 이제 중요한 거는 만약에 연암의 이제 것들을 우리가 배운다면은 백의와 무왕의 도는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지사지를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 내 주장만이 옳은 게 아니고 상대방은 왜 그런 주장을 하는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칠 때 우리가 친구 사이, 애인 사이, 부부 사이, 가족 사이에서도 그 다툼이나 분쟁이나 그 갈등이 조금이라도 더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 의리라는 게 정말 이제 그 이상적인 의리가 있고 현실과 이제 개인적인 의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제가 이제 이건 어차피 이상적인 것과 항상 이 백의숙제 얘기랑 태공망이 의인이다 하고 내보 이렇게 막은 거를 생각해 보면 그 베트남전에 그 한 상황들이 떠오르기도 해요. 제가 이제 그 락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이라는 밴드의 1집 커버가, 저도 역사를 잘 몰랐는데 어떤 스님이 몸에 불을 붙이고 막 불타는 모습을 이렇게 그 커버로 실었는데 그걸 알아보니까 이제 베트남전 때 아마 그때 하여간 남부 베트남인지 어딘지 하여간 자본주의 베트남에서 그 승려들을 탄압해서 승려가 분신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게 사진이 찍혀서 전 세계에 이제 퍼지면서 사람들이 베트남 전쟁이
우리가 도와주는 그쪽이 되게 의미가 없이 그렇게 도와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스님은 되게 뭐랄까 어떻게 보면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이상적인 그런 것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 그로 인해서 또 만약에 이렇게 역사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백의 숙제를 만약에 죽게 내버려 뒀으면 어떻게 보면 무왕이 그 역성혁명을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하게 돼요. 만약에 태공망이 말리지 않고 이렇게 병기가 죽였다 하고 만약에 무왕의 태도처럼 놔뒀으면 근데 백의를 죽였다면은 예, 맞아요. 성공하지 그쵸. 못했을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그때 뭐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백의를 막 의인을 이렇게 죽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이렇게 거잖아요. 해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 네네. 뭐 이렇게 사당도 가고 뭐 백의한테는 얘기를 안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게 이제 현실적으로도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도 보면은 꼭 이렇게 힘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어르신 같은 분들이 와갖고 못하게 하면 막 정치인들이 쩔쩔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요. 예. 이제 그때 오히려 무왕이 백의를 만약에 죽였다면은 또 지지를 받기가 좀 힘든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거는 제가 생각 못한 지점이고 누구도 제가 어떤 학자들의 그래서 지금 이런 생각을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요? 근데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 굉장히 어떤 되게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진짜.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게 학자들은 그 어떤 학문적인 거에만 매몰돼 가지고 이렇게 현실을 보는 눈이 좀 약간 약해요. 근데 우리 김 선생님이 이렇게 한마디 쳐주니까 갑자기 거기에서 뭐 글을 쓸 수도 있네, 진짜. 그래서 그거를 갖다 이제 그래서 무왕론 이렇게 쓰시면 그런가요? 그런데 후대 그렇구나. 거기서 오히려 무왕이 현명하게 한 거구나. 뭐 그때 이제 죽이지 않은 게 현명했던 거구나.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저는 항상 이 얘기를 듣고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뭐 현실과 이상의 균형 같은 거를 태공망이 딱 잡아낸 게 아닌가. 그래. 그러니까 이제 태공망이 지혜롭게 한 거네. 예,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서 저도 무왕의 도를 지지하지만 이제 그것만을 추구할 수가 없는 항상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누구도 100% 만족이 있을 수 없고 맞아요. 끝까지 사이다처럼 깔끔하게 해결되는 상황은 없는 것 같고. 맞아요. 예, 맞아요. 또 그리고 태공망론을 쓰셨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그게 별로 뭐가 없네. 있지 않을까요? 태공망에 진짜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네요. 근데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저도 이 얘기를 그래요? 근데 아니간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맞아요. 되더라고요. 어차피 이상을 계속 쫓게 되면 또 그것도 답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도덕적 순결성을 추구하다 보면은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더 안 좋게 가는 방향도 많더라고요. 예, 현실에선. 결국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저도 그래서 늘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인간은 좀 많이 모순되구나, 현실이 모순되구나 이거를 먼저 인정을 해야 조금 더 현실적인 입장에서 세상을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고쳐가는 데 도움이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이상적이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오히려 더 악화되게 만드는 경우도 좀 보고 주변에서 보니까 그리고 기여가 별로 안 되고 극과 극은 통한다고 그게 이 악과 서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설국열차 보면서 늘 느끼는 게 꼬리칸과 머리칸이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맞습니다.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이렇게 좀 장악하게 바라보는 그런 태도가 중요해서 저도 사실은 무왕의 입장을 좀 더 좋아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현실론으로서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원칙은 지키고 살아야 되지만은 어떤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뭐든 이상대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어떤 현실의 모습,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어떤 도덕적인 순결한 존재로 보기보다는 인간도 참 약한 존재구나. 오히려 이거를 인정하고 볼 때 어떤 흠이 있을 때 이런 흠은 우리가 용서를 하거나 좋게 바라볼 수 있는 거지 도덕적 순결주의에 걸리다 보면은 그러면 나쁜 세력이나 나쁜 사람들이 어떤 누군가의 되게 괜찮은 사람인데도 그 흠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 저 사람도 똑같군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기본적으로는 인간은 나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 가운데서도 뭔가 옳음을 추구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그게 의리, 정의 이런 개념, 의의의 개념 있잖아요.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좀 더 지지해 줄 수 있고 얼마간의 흠도 그거를 갖다가 이제 좀 넓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갈 수 있지. 너무 도덕적 순결주의만 강조를 하다 보면은 누군가가 나쁜 사람들이 그 흠을 가지고 막 공격을 할 때 같은 논리에 편승되어서 이도 저도 똑같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바뀔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거네. 태공망과 주왕과 무왕과 그 백의의 도가 이제 같다.
동도론이라고 하잖아요. 그 동도론, 말이 맞아요. 참 저는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죠, 맞아요. 저도 각자의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도 각자의 입장과 상황이 있을 뿐이지. 음.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 네. 어쨌든 모두 세 사람 다 의견이 다 각자의 뭐 옳은 바가 있다 이렇게 맞아요. 연암 선생이 말씀하신 바 있듯이 네, 맞아요. 이것도 좀 그런 것 같죠. 네. 같은 그러니까 생각입니다. 사실은 A도 의리고 B도 의리인데지만 그게 또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현실을 그래서 제대로 본다는 게 어렵기도 하고 그랬을 때 이 동도로는 연암이 역지사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예. 가능한 발상이니까 우리 삶에서도 좀 이런 역지사지의 태도가 필요하고 예. 자, 뭐 어쨌든간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예. 이제 의리 어쨌든 좋은 거죠, 그죠? 그렇죠. 의리는 좋은 의리는 거죠.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근데 이제 의리의 나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의리의 나쁜 점은 뭘까요? 우리는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상대방을 좀 나태하게 만드는 인간의 그래요? 의리는 아, 좀 이렇게 의리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리가 이게 왜 이렇게 자기 편을 감싸주다 보면은 그렇죠, 이제. 나쁜 것도 눈 감아주고 자기 편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걸 의리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왜 친구의 잘못도 눈 감아줘야 되고 예, 예. 또 자기 공동체는 뭔가 잘못한 게 있어도 눈 감아주고 이 정도는 이제 괜찮아 이렇게 끌어안고 뭐 그런 식의 의리들이 괜찮은 많죠. 정도를 끌어안아도 좋겠지만은 정말 안 좋은 것도 끌어안을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눈 감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배타적인 그런 것이 의리의 나쁜 예가 어떤 되는 사람들은 것 같아요. 그걸 비를 같이 맞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또 이게 의리 따진다고 자기 편만 이렇게 끌어들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 간의 의리는 소중하지만 집단 간의 의리는 저는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의리 진짜 의리가 뭐냐? 오히려 친구의 잘못이 있으면 그게 숨겨주는 게 의리일까요? 아니면 바로잡아주는 게 의리겠어요? 근데 그것도 또 이것도 그것도 어렵죠. 상황마다 또 다릅니다. 맞아요. 좋은 말씀 해주십니다. 어려워요. 연암에 지금 생각을 상황마다 다르다. 맞습니다. 이제 어떤 일은 이제 묻으면서 좀 참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을 네. 것 같고 어떤 그래요. 거는 좀 직언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런 거를 이제 선택하는 맞아요. 게 이제 삶이 아닌가. 그 잘못의 정도에 따라 조금 다르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좋은 말씀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걸 범법을 했을 경우에는 그렇죠. 어떻게 해야 그거를 되겠어요? 범법이면은 이제, 예. 그래도 좀 애매해지나요? 범법인 경우에는 이렇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렇지 예.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그다음에 식의 이제 의견을 강하게 전달하고. 맞아요. 또 자기 공동체에 잘못이 있을 때는 눈 감고 그냥 거기서 침묵하기보다는 예, 내부에서는 활발하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해요. 네,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근데 얘기는. 우리 사회는 내부 고발자가 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건 어떤 사회인데 근데 그것도 잘못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자기가 뭔가 희생을 하면서 내부 고발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좀 보호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바뀌어지잖아요. 뭔가 더 좋은 쪽으로. 그때 예전에 아까 김보성 씨 얘기를 했는데 김보성, 네. 그 자기의 의리는 이제 불의를 이제 못 참는 눈 감아주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선한 의를 찾아가는 의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이 항상 만화책에 나오는 사람처럼 행동해서 우습게만 봤었는데 자기도 그런 걸 의식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의리하면서 가죽 잠바 입고 막 이렇게 주먹을 휘두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새 또 의리하면 뭐 이렇게 폭력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하잖아요. 네, 폭력배 뭐 대부나 뭐 이런 느와르 영화도 있고 네. 그런 영화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제 자기도 그 이미지가 조심스러워서 그런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 말을 해준 게 참 좋은 일이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네, 그래도 김보성이 진짜 좋은 말했네요. 불의에 참는 게 의리가 아니다. 예. 맞아요. 그렇죠. 불의를 눈 감는 게 의리가 예, 아니다. 예,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정리가 될 수 있는 좋은 말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리는 불의에 눈을 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의에는 분노를 해야죠 우리가. 그렇죠. 불의에 분노하면서 그러나 이제 사람과의 신의를 소중히 여기는 그 의리, 이제 그 의리는 되게 소중할 수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진짜 마무 의리 한번 해봅시다. 예, 시간이 다 마무리 좀 됐습니다. 할까요? 마무 예. 의리 합시다. 예. 자, 마무 마무 의리 의리. 하면서 예. 자, 오늘 뭐 연암 얘기를 통해서는 이제 연암의 이 의리론을 통해서는 좀 더 이 의리가 다양할 수 있다는 거 하나만 너무 절대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예. 각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그 현실적 조건을 생각해 가면서 역지사지를 했을 때 그 예. 의리의 가치가 오히려 보다 더 잘 빛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저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연암 선생이 아까 동도론이라는 거를 제가 처음 알게 됐고 그거는 이제 또 사기의 그 백이숙제부터 시작해갖고 중국 고전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봤을 때 구런과 어부의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은 되게
그 뭔가 이제 정말 고리타분한 얘기 같지만 그냥 현실적 질문들을 많이 던져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로 이제 좀 더 이제 중국 고전도 같이 하면서 같이 이제 탐독을 해보면서 이제 연암 선생의 그 생각을 좀 폭넓게 이해해 보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이제 알고 있는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활 태도나 철학도 많이 바꿀 수 있는 아니면 좀 제대로 정립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나눔의 좋은 의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 정도로 13강은 마무리하고요. 14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신 거죠? 네네. 예, 그러면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한 시간 동안 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